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는 건강과 똑같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과신해서 함부로 하다가 오만하다가 건강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뼈저리게 반성을 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조심을 하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압승을 한 민주당이 오만의 병에 다시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미 민주당이 200석 또는 무슨 20년 집권, 50년 집권, 100년 정당 이런 오만의 유령에 사로잡혔다가 망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내년 총선에 200석 망상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영 민주당 전 대통령 후보, 이 사람은 노인 폄하 발언으로 민주당의 선거를 망쳤던 사람이죠. 역사상 가장 그 표 차이로 여당 후보가 야당의 이명박 후보에게 대패를 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리라는 법도 없다.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리라는 법도 없다. 자, 이탄희 의원, 민주당의 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 당 최대 목표는 국민의힘을 100석 이하로 최대로 내리는 것.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겠다는 말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조국도 끼어들었습니다. 다양한 범민주 진보 세력 그리고 국민의힘 이탈 보수 세력까지 다 합쳐서 200석 되길 희망한다. 시청자 여러분, 200석은 절대 다수 마법의 반지 의석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이 야권이 200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3분의 2 의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야권이 통과시키는 잘못된 법률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분의 2가 되면 거부권을 행사, 특히 제의 요구권을 행사를 해도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시키면 그 법률은 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이죠. 자,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 이것도 3분의 2 이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자, 민주당의 이런 좌파의 이런 인사들이 200석 우는 망상의 일종의 협박 내지는 과장의 장담을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압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차하면 200석 이석을 얻어서 당신에 대한 탄핵 소추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거부권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맘먹은 대로 어떤 법률도 통과시킬 수 있어. 당신은 사실상 식물정부, 식물대통령, 레임덕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압박과 협박과 공포감을 자아내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나 오만의 역사를 기억을 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이는 지금 이런 식으로 오만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자, 국민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서 내년 총선 때 이런 것들이 국민이 일종의 반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자신을 당선시켜준 민주당을 깨부숴버리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습니다. 열린우리당.
그때 열린우리당이 100년 정당이 될 것이라고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잘못 지었습니다. 열린우리, 우리가 열리는 바람에 전부 다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김한길, 정동영, 심지어 김근태까지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었죠. 시청자 여러분, 100년 정당은 3, 4년 가지 못하고 몰락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이 당선되니까 이 정권, 이 좌파 정권 내에서 우리가 최소한 20년을 집권할 수 있다라고 이해찬 이 당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해찬은 20년 집권론을 넘어서 우리가 적어도 대통령을 10명은 연달아 낼 수 있다라고 50년 집권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한 사람으로 초라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오만에 빠져서 이런 식으로 국민의 일종의 국민에게 건방진 모습으로 보이게 되면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됩니다.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는 이 국민의힘에게 절호의 찬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국민의힘이 몸을 낮춰서 겸손하게 임하고 단합을 하고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찬스가 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지지리도 당대표, 전 당대표 복이 없다. 전 대통령 후보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또 망발을 해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설치는 자칭 친윤계 그룹은 초선 원외조차도 정권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을 등에 업고 당내에서 호가호위하며 그 행패가 자심했다. 시청자 여러분, 윤핵관 또는 이제 대통령의 측근 의원들, 작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실수라든가 이런 파장 이런 것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형 비리나 권력형 비리나 아니면 대형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윤핵관 세력에 대한 어떤 정도가 지나친 아주 정치적인 공격입니다. 증거나 근거 없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듣보잡들이 지도부를 이뤄 아무 말 대잔치로 선배들을 군기 잡으며 능멸하고 당내 통합보다 한 줌도 안 되는 좀비 세력 규합하느라 이견 있는 사람은 모함이라도 해서 모욕하고 내치는 데만 주력하다가 지금의 위기가 온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김기현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을 듣보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으로 선출된 당 지도부, 의원들의 선택으로 된 이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을 듣보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양두구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준석이가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았었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당 지도부를 듣보잡이라고 한다면 이거 제명감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암세포, 제가 그래서 절대로 홍준표를 복당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진다면 책임의 상당 부분은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이런 해당 분자들 국민의힘의 수박들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